자, 이번에는 5G 관련주가 상장하는데 과연 이번에도 수급이 들어올지 첫날 쉬운 자리를 만들어줄지 기대가 되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에 신규주들 뻥튀기가 좀 덜해지면서 이튿날까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이 좋아지니까 상장할 종목들이 줄을 서서 매일 상장하는데 최근에 상장했던 더 네이처 홀딩스라는 종목이 공모가에서 마이너스 10%에 출발한 다음에 수급이 들어와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뻥튀기가 안 되고서 공모가 아래에서 시작을 하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고점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2배 뻥튀기 된 종목들과 비교를 해보시더라도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2배 뻥튀기가 된다면 힘도 못 쓰고서 매일매일 신저가를 갱신하는데 뻥튀기가 되지 않은 종목은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좀 쉬운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2I란 종목은 공모가 대비 플러스 20%에 시작을 해서 시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작하고서 잠깐 시장가 매수로 이렇게 올랐다가 얼마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팔 수도 없었고 잠깐 반짝였다가 0.1초 정도 그리고 바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첫날부터 마이너스 15%. 다른 것에 비해서 플러스 20%면 그래도 뻥튀기가 심한 편은 아닌데도 이렇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ENTD 이게 시초가가 공모가 대비 한 26%그 정도 뻥튀기 되었는데 첫날에 마이너스 14%까지 갔다가 하루 만에 상한가까지 가면서 저가에서 상한가까지 거의 50% 상승이 나왔습니다. 종목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2배씩 뻥튀기가 된다면 그냥 시작하자마자 폭락하기 바쁜데 뻥튀기가 좀 덜 되니까 이런 식으로 먹을 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신규주는 이 특성들만 잘 알고 계신다면은 먹을 자리를 정말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시초가에 매매하는 게 아니라 매매 패턴을 잘 알고 계신다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초보자분들은 꼭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그냥 종목명만 보고서 뻥튀기 안 됐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들어가다가 이런 식으로 장대 음봉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NDD라는 종목이 상한가까지 가긴 했지만 그 전에 보시면은 시초가 출발한 다음에 마이너스 14%까지 쉬지 않고서 떨어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락이 나온다면은 무조건 마이너스 10% 정도에 털렸겠지만 애초에 털리지 않기 위해서 시초가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이 신규주가 첫날 어떻게 될지는 그 결과를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뻥튀기 되는 상황과 뻥튀기가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주가를 끌어올리는 세력이 없다면 뻥튀기가 얼마 안 된 상태에서도 내려가기 때문에 신규주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M2I도 세력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힘없이 무너졌으며 이게 세력이 없는 종목이면은 앞으로도 거래량이 계속해서 줄어들면서 계속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력이 들어오는 게 중요하며 그 세력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주가가 뻥튀기가 최소화되어야 됩니다. 뻥튀기가 되더라도 한 30% 이내 그 정도까지는 감수를 가능할 것 같은데 만약에 말도 안 되는 60%, 70% 그리고 2배 이러면은 세력이 당연히 들어오려던 것도 무서워서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예측보다는 상황에 맞게 적당한 가격에 시작해서 시초가를 지켜주거나 아니면 당일 확실한 상승이 나오던가 변동성 완화 장치에 이름을 올리던가 아니면 수급이 들어오던가 또 그게 아니라면 두 번째 날부터 고점을 유지해 줄 때 그 고점을 유지하는 자리를 공략하던가 고점을 유지해 주니까 결국에 14%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이 더 무서운 게 지금 고점을 유지해 준다면 어디까지 상승이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더 네이처 홀딩스도 앞으로 거래량과 수급 상황 계속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지금 올라온 자리를 지켜주게 된다면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힘을 잃고서 거래량이 도저히 붙지 않고서 지금 추세를 깨버린다면은 아무리 수급이 좋다 하더라도 고점을 유지해주고 있다 하더라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와이팜이라는 종목을 빠르게 살펴보고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5G 관련주로 분류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5G 관련주들이 정말 크게 올랐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른 종목이 에이스테크, 서진시스템, 오이솔루션, 오이솔루션도 하루에 17% 플러스 그리고 15% 이렇게 무거운 종목도 잘 안 가던 종목도 이런 엄청난 시세가 나왔습니다. 특히 에이스테크 거의
이 급등 초기부터 단기간에 2배나 오른 셈인데 이것도 대박이 났었으며 서진 시스템도 마찬가지. 역사적 신고가 뚫어주니까 정말 크게 시세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 5G 관련주들 상승세가 멈추고 기약 없는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전에 정말 주가가 확인해 보시면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5G 관련주들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업종이며 이 덕에 개인의 경쟁률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살펴본다면 희망 공모가가 9,700원에서 11,000원. 이게 9,700원에 확정이 되었어도 시초가에 고정적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아마 만원 단위, 이 심리적인 가격인 만원을 이용해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좀 뻥튀기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희망 공모가 중에서 상단 11,000원에 확정이 되었으며 개인의 경쟁률이 좀 높게 나왔습니다. 기관의 경쟁률이 400대 1. 최근에 2배 뻥튀기 된 종목들 보시면 뭐 신도기원이나 위더스 제약, 마크로밀 엠브레인, 에리티 이런 종목들 전부 다 경쟁률이 1000대 1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관의 경쟁률이 1000대 1이 나온다는 것은 뻥튀기가 그만큼 심해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기관의 경쟁률이 좀 낮게 나왔습니다. 얘들이 경쟁률이 한 1000대 1 이상 나온다면은 매수 잔량을 많이 쌓는 편이라서 차라리 기관의 경쟁률이 없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가총액 규모가 적은 편이 아닌데 전체 물량이 3,700만 주 정도. 여기서 유통 가능한 물량이 약 910만 주입니다. 24.5%. 얼마 되지 않습니다. 유통 가능한 물량은 얼마 되지 않는 상태에서 구주주 물량 약 168만 주. 4.5%. 이거는 뭐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물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본다면은 구주주 물량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유통되는 물량, 이 기관의 물량과 구주주 물량. 이 물량을 세력이 받아주거나 아니면 첫날부터 주요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온다면 이 종목도 당연히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요 기관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END드라는 종목처럼 추정치 화면으로 기관 투자자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장 끝나고서 수급을 체크했을 때 기관 투자자가 좀 크게 들어왔다면 둘째 날까지도 고점을 유지해주는지 보고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당연히 기관의 수급에 들어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규주 특성상 시가총액이 한 2천억, 3천억 정도 넘어가면은 기관 투자자가 뻥튀기가 안 되었을 때 순매수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얘들이 정말 첫날부터 순매수가 잘 들어오지 않지만 시가총액 규모가 높은 상태에서 뻥튀기가 얼마 되지 않는다면은 순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든 게 더 네이처 홀딩스. END드는 이런 상황은 저는 정말 오랜만에 봐서 넘어가고 더 네이처 홀딩스가 마이너스 10%에 출발하니까 이 주요 기관 보통이었으면 이 사모펀드, 투신, 금융투자 얘들은 단골로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뻥튀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시가총액 규모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왔으며 이 와이팜도 수급과 함께 오르기 위해서는 일단은 뻥튀기가 최소화되어야 됩니다. 또 말도 안 되게 뭐 2배 시작을 한다던가 6, 70%, 뭐 80%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 공모기관들의 수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으며 새로 들어오는 기관들 가격 상황을 보고서 매수를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장외거래 가격만 보더라도 현재 뻥튀기가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2배까지 설마 될진 모르겠는데 아마 개인 투자자가 서로 아는 정보, 소문난 장치 누구나 아는 정보는 당연히 뻥튀기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아는 정보 때문에 뻥튀기가 좀 심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 시작가부터 모든 게 선반영된 가격이기 때문에 거기서 추가로 들어가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은 점점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나 오른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도 그런 종목들이 뜬다면 저는 첫째 날에는 확실한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닌 이상은 매수를 포기할 것입니다. 혹시나 2배 시작을 한다면 그냥 포기를 하는 게 마음 편합니다. 아무리 좋은 업종, 2차전지 관련주 그렇다 하더라도 2배 뻥튀기 된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고점 찍고서 무너지고
63,000원짜리가 벌써 반토막 가까이 났습니다. 이런 식의 상황을 피하고 싶다면은 혹시나 2배 뻥튀기가 되었을 때는 무조건 피하는 게 맞습니다. 22,000원. 8시 40분부터 호가창을 보면은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한가에 당연히 매수가 걸려 있을 텐데 항상 장난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게 기관이든 뭐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항상 상장하는 종목마다 간보듯이 2배 가격에 넣는 사람들, 체결 안 될 거 뻔히 알면서도 그 장난치는 물량이 많은데 딱 8시 40분에 보더라도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8시 40분부터 상한가 잔량이 한 300만 주 넘어간다면 300만 주 정도 넘어가게 된다면은 그때부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00만 주 넘어가면은 2배 뻥튀기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며, 최근에 이 ENDD, 뭐 M2I 이런 종목들 8시 40분부터 보시면은 한 50만 주에서 100만 주 정도 쌓아놨습니다. 이것도 100만 원 정도면은 물량이 빠지면서 뭐 2배로 시작을 안 하겠지만 8시 40분부터 뜨는 그 물량이 수백만 주라면, 그러면은 기관 투자자가 고점에 팔아먹기 위해서 그 물량을 받쳐주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규주가 2배로 시작할 경우에 수량 배분을 하게 되는데 먼저 주문을 넣은 순서가 아니라 주문을 많이 넣은 순서대로 수량 배분을 받습니다. 체결이 안 될 걸 알면서도 상한가에 받쳐준다. 그거는 개인 투자자일 가능성보다는 기관 투자자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5G 관련주가 좋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소문난 잔치의 경쟁률, 어차피 시초가에 너도 나도 주문을 넣어서 체결시키려고 모든 게 선반영된 가격에서 시작을 할 것입니다. 2차전지 관련주든 뭐 바이오 관련주든 업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첫 가격이 중요합니다. 가격과 분위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지 이게 무엇을 하는 업종인지 그렇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안 좋은 업종이었으면은 싸게라도 시작을 해서 세력이 들어오지, 좋은 거면은 소문난 잔치이기 때문에 나중에 오른다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는 고점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그림이 한 15,000원 이내에서 시작을 해서 기관 투자자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시가총액 규모도 있기 때문에 적당한 가격에서 시작해서 ENDD 같은 종목처럼 첫날부터 좀 수급이 빵빵하게 들어온다면은 장중에 먹을 자리가 당연히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수급이 들어올 때 보고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먹을 자리들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황금선을 타냐, 위에서 거래가 되냐, 이것만 알고 계시더라도 충분히 먹을 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것은 좀 싼 가격에 시작을 해서 수급이 빵빵하게 들어오는 거, 뭐 일반 세력보다는 오늘 ENDD처럼 주요 기관 쪽에서 들어오는 거, 그러면은 이렇게 황금선을 타고서 먹기 쉬운 자리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고점을 계속 유지하면서 추세와 수급이 유지가 된다면 어차피 먹을 자리는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기 전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시작하자마자 폭락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시작하자마자 또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반등 없이 첫날에 장대 음봉으로 마감할 수도 있고, 이거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힘과 추세가 살아있을 때 대응을 할 뿐 결과를 예측하고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 신규주는 첫날에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초가에 진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와이팜은 좀 적당한 가격에 시작을 해서 꼭 20% 이상 양봉해서 마감을 하면 좋겠습니다.